자, 이번에는 학급관리 신뢰분석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만, 어, 번잡하고, 여러분들 좀 귀찮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려 중간고사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5월 한 달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을 한번 조금 비중 있게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 임용시험을 감을 잡고 지금 여러 상황과 대비되는 그러한 교육학적인 지식을 정리해 보는데 한번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내용들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주로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과 맥락을 제시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학적인 지식을 묻고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능할까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 패턴이 많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와 관련된 패턴.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전에 교과 중심의 또 강의 중심의 그런 패턴은 이제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학습자 중심, 또 여러 가지 어떤 통합 구성 중심, 또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구성주의적인 교육과정이나 수업이나 이런 방법들, 또 평가 방법들, 여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성주의 방식에 있어서 수업을 했는데 평가도 거기에 맞게 평가를 했는데 주로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떤 주관성이나 여러 가지 협력적인 거나 또 관찰해서 하는 수행평가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평가를 객관화 시켜야 되냐, 신뢰도 시켜야 되냐, 막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의 그 어떤 패턴들을 보면 그래요. 그러려면 교사들은 어떻게 함께 협업해야 되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냐, 결국은 함께, 어, 이러한 여러 가지의 교과나 학년이나 이렇게 구성된 선생님들이 함께 성찰해 가면서 지금의 어떤 교육 과정이나 수업이나 평가나 학생들의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어떻게 좋은 교육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관련된 지식들이나 어떤 그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과정 내용이 여러분도 한번 기출문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토대를 갖고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패턴을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이런 패턴들만 잘 익숙해지고 관련된 해당된 교육학적인 지식,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만 잘 정리해도 어떤 모의고사 문제,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봐도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부터 해갖고 지금 최신의 이론 이런 부분들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러한 교직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이미 교직 과정에서 지금까지 배우고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내면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전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도 대부분 이렇게 맥락이 거의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그 속에서 해당되는 교육학적인 지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9개를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석해 줄 때 이런 맥락과 패턴을 이해하고 그런 패턴에 맞는 그러한 여러분 교육학적인 지식, 교육과정, 교육철학, 여러 가지 교육 방법,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떤 교과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정리하고 1차적으로 정리해서 패턴을 익히고 그 흐름을 익힌다면 그거와 관련된 것만 우선적으로 해도 제가 어, 감히 말씀드리지만 20점 만점에 15점 가까이는 도달할 겁니다. 나머지는 글쓰기 능력 또 이렇게 특정한 지식을 묻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신이 아니잖아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 또 그 패턴에 알맞는 맥락과 상황에 거의 비슷한 맥락들이에요. 유사해요. 봐봐요. 그러면 거기에 알맞는 여러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배양한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또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주차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을 세간이니까 6쪽 해야 되나요? 물론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많으면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유목화 시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저는 3페이지로 끝날 수 있었어요. 저는 4페이지가 오케이예요. 일단 그 주차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는지 또 거기에 정리를 했는지를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페이지도 좋고 3페이지도 좋고 다 좋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공부하시고 제출만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현장 변화를 주제로 A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학습 조직 소속 교사들에 대한 내용이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학교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다 보니 학교에서 전화와 뭐 외부에서 전화와 지금 그래서 주의하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이교사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교사는 2000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앞으로 교사들이 제공할 수업에서도 6대 핵심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통합적 교육과정 구성 운영이 필요합니다. 앞부분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랑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같이 결부해서 쓰면 돼요. 낀교사.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학습과 일에서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고 있으므로 자유학기제를 이용하여 교과 간 벽을 허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강구해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자유학기제라고 얘기했는데 고등학교에는 자유학기제가 없죠. 중학교가 있는데 그냥 여기에 그냥 뭐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용하여 이렇게 한번 바꿔보기를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 사회를 살아야 할 우리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들의 생활지도 및 진로 교육 방법도 혁신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 그러면 앞부분하고 또 동일하네요. 뭐냐, 어떻게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 도구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생활지도나 진로교육을 할 수 있을까? 앞부분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채팅을 통해서 상담해줘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디지털 시대의 그러한 예비교사들이죠? 디지털 세대의 원주민들이죠? 여러분 더 잘할 겁니다. 아마도 더 소통도 잘할 수 있고 아이들의 상황을 더 파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교사 제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사회 속에 서사들의 네다섯 배경 및 함께 연구하고 성찰하는 학습조직 운영이 필수적이다. 앞부분에서 제가 그대로 따왔거든요. 문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두 쪽으로 두 개의 과제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임용시험과 비슷하게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시할 때 잘 앞부분과 잘 연계해서 특별하게 핵심 역량 중심의 통합적 교육 구성 방식은 세 가지를 적으라니까 이 세 가지는 어떠한 맥락에 사용해도 예를 들면 프로젝트 학습을 위해서 통합적 교육 과정 어떡하냐. 여러분들 또 뭐 여러 가지의 어떤 풀립 러닝을 위해서 교과 구성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다 갖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를 잘 재배놓으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협력적 문제 능력을 위한 자유학기제 이건 중학교 단계니까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뭐 창의적 체험활동, 뭐 진로활동 특히 뭐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 이런 여러 가지의 수업을이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두 가지, 평가 방법 두 가지. 중학교라고 생각하시고 자유학기 수업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떤 상황이 닿을지 모르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는
교수학습 두 가지, 평가 방법 두 가지를 해놓으면 이거는 정말로 협력적 문제 해결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프로젝트 학습 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가 결국 프로젝트 학습, 포트폴리오 뭐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주로 구성주의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된다는 게 자유학기제고 요즘에 협력적이고 다 구성주의 방법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두 가지와 평가 방법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더 욕심낸다면 세 가지만 이 낸다면 기획어리면 기획어, 코어에걸면 코골이가 되어서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꼭 한번 기출문제 봐보세요. 꼭 한두 문제씩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갖다 쓰시면 된단 말이죠. 지능정보사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및 진로 교육 방법에 대해서 각 두 가지 제시하죠. 앞부분에는 어떤 게 있냐, 뭐 테크놀로지가 어떠냐, 어떻게 해서 상담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핵심이 뭐예요, 여기 지금 묻는 게 그냥 일반 오프라인이나 일반 그게 아니라 지능정보 사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서 디지털 온라인 측면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지도 및 진로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들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데 요청되는 교사 리더십 두 가지와 교내 학습 조직 운영 전략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 그래서 학습 조직과 관련된 걸 이해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 이제 기말 시험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잘 쓸 수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또 이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사 배움의 공동체에 있어서 주로 수업 멘토나 학년 협의회나 교과 협의나 수업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리더로서의 어떤 교사의 어떠한 역할, 리더십 같은 거를 얘기를 했다면 주로 변혁적 리더십, 감성 리더십,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와서 세 가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 방면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을까? 생활지도 방법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상담을 하거나 진로 체험을 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도 디지털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죠. 뭐 그런 방법에 있어서 시청각 자료 활용형이 될 수가 있고 뭐 홀로그램이나 여러 가지의 그 가상 현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수 학습 방법을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될 수 있죠. 문제 중심 학습, 뭐 프로젝트 학습, 뭐 그다음에 하브루타, 액션 러닝, 뭐 이런 등의 얘기가 될 수 있고 교수 학습 도구로서는 주로 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아이디어 발상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는 뭐 어떠한 거 마인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 그다음에 검색해보고 탐색하는 도구들 구글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요. 토론학습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도 될 수 있을 거고 가상체험하면 뭐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다면
수업 시간에 원활하게 여러 가지 협력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뭐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뭐 과정 중심 평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수행평가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에 있어서 뭐 서술형으로 한다, 구술로 한다, 토론을 한다, 뭐 프로젝트를 한다, 포트폴리오를 한다.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냐? 뭐 총체적으로 채점하느냐, 분석적으로 채점하느냐, 산수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요소의 단일 점수를 산출하는 총체적 점수가 있을 테고, 뭐 분석적이면 학생의 강약점에 대한 교사의 진단적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고,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평가에 있어서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되냐,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런 그 협력적 문제 해결이나 이런 구성주의 방법에 있어서는 성찰과 피드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를 통해 하는 부분들은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는 환경 또는 학생들 간의 관계 속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겁니다. 수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원인 파악이 용이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보다 보정,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 보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적절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 과정 중시하는 수행평가에 있어서는 수행평가 과제를 개발하고 최종 기술을 개발할 때 교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행평가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교사들이 할 일이 많아져요. 변화나 성장의 어떤 지금 정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과정 중심의 이런 수행평가와 피드백을 위해서는 상당 부분 성취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그러려면 상당히 교사들이 공유하고 협의하고 함께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그 결과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평가 결과 성취도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서 각각 개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피드백을 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게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도록 피드백이 제공됐느냐, 또 부족한 점을 스스로 보정하고 우수한 점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큼 제공해 줬느냐, 수행평가 결과와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수시에 어떻게 적합하게 제공했느냐, 또 정의적인 뭐 동기나 여러 가지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큼 촉진하도록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운영할 때 유의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가 타당하고 신뢰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성취 기준과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자세하고 구체적인 평가 준거와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점수로만 도달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는 서술 형태로 평가 결과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술 형태로. 그래서 독립평가 시 공통점을 제고해요.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고하고 평가에 반영하거나 점수에 대한 근거를 서술하게 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공정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 자기평가를 하게 되고 동료평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때는 굉장히 공정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이 점수를 줬는지에 대한 학생들 스스로 서술하게끔 하고,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느껴지네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소수령평가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수령평가라면 수행평가 시행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찰 능력은 소수령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찰도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두 번째 여러분들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거와 많이 유사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거를 정리해 놓고 적어도 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세 가지를 이런 거를 써야지 하고 여러분만의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의미니까 첫 번째와 연계해서 잘 여러분들 과제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